여러분, 2020년 초 벼락거지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터지고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산 계층은 대부분 그 시기에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던 박정수 씨. 당시 57살이었어요. 공기업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2억 3천만 원 받으셨어요. 신중한 분이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빚을 또 지냐. 퇴직금은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자.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이웃 김재환 씨. 55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김재환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수원 아파트를 하나 더 샀어요. 세입자 전세금을 끼고 본인 돈 8천만 원만 넣었어요. 18개월 후 그 집은 7억 8천만 원이 됐어요. 3억 5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박정수 씨가 같은 18개월 동안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요? 690만 원이었어요. 둘 다 은퇴한 50대였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비슷한 자산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18개월 만에 자산 차이가 3억 원이 넘게 벌어졌어요. 박정수 씨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잃은 것도 없어요. 그냥 제자리였어요. 근데 세상이 움직였어요. 그게 손해였어요. 이게 벼락거지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순간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벼락거지, 벼락부자의 파도가 오고 있어요. 이번엔 집값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엔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 노동의 가치, 돈의 흐름, 내가 가진 자산의 의미, 이것들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AI예요. 그리고 이번 파도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 2020년 박정수 씨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계층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아래쪽으로요.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2025년 최신 정부 통계로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왜 자산의 판을 통째로 바꾸는 혁명인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평생 모아온 것을 지키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단, 지금 움직이는 분에 한해서요. 저는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가계 자산 데이터를 직접 뜯어보고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지키고 불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변화의 파도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히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 먼저 알고 조금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그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자산 기준으로 상위 몇 %라고 생각하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집 한 채 있고 퇴직금 좀 모아뒀으니까 중간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실제 숫자를 보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2025년 12월 4일에 나온 통계가 있어요.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 세 기관이 전국 2만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공식 통계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가계 자산 통계예요. 이걸 기준으로 자산 계층을 6구간으로 나눠드릴게요. 낯선 용어가 나오면 바로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먼저 핵심 숫자 하나만 짚고 갈게요. 2025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이에요. 근데 이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에 10명이 있는데 9명은 재산이 1억 원이고 1명은 100억 원이에요. 평균을 내면 10억 9천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10억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자산 통계가 딱 이 구조예요. 부자 몇 명이 평균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전체 가구의 57%가 순자산 3억 원 미만이에요. 절반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순자산이 뭔지도 짚고 갈게요. 내가 가진 것에서 빚을 뺀 거예요. 집값이 5억인데 대출이 3억이면 순자산은 2억이에요. 자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실제로 내 것이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6구간을 하나씩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구간은 극하위층이에요. 순자산 약 5천만 원 미만,
전체 하위 20%예요. 하위 1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마이너스 771만 원이에요. 집도, 예금도 다 합쳐봤더니 빚이 더 많은 상태예요. 이 구간 전체가 보유한 자산이 대한민국 전체의 0.4%예요. 60대 이상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 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 구간은 하위층이에요. 순자산 약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하위 2040%예요. 자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집은 있는데 대출이 70% 이상이에요. 또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어디 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은행 통장에 놔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일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3구간은 중하위층이에요. 순자산 약 1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 하위 4060%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여기 있어요. 아파트 한 채, 대출 절반, 예금 몇 천만 원.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에요. 근데 퇴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이 구조가 흔들려요. 집을 팔 수도 없고 현금이 넉넉한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상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가구 중에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4구간은 중상위층이에요. 순자산 약 3억 원에서 6억 원, 상위 2040%예요. 이 구간부터 자산이 조금씩 일하기 시작해요. 실거주 집 대출이 많이 줄었거나 금융자산이 1억 원 안팎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의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예요. 이 자산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자녀에게 어떻게 넘겨주느냐. 5구간은 상위층이에요. 순자산 약 6억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상위 1020%예요. 평균 순자산 8억 7,040만 원. 투자용 부동산이 있거나 금융자산이 1억 원을 넘어서는 구간이에요. 자산이 이미 어느 정도 일하고 있어요. 이 구간의 핵심 과제는 절세와 자산 이전이에요. 6구간은 초상위층이에요. 순자산 10억 5천만 원 이상, 상위 10%예요. 평균 순자산 21억 7,122만 원. 이 한 구간이 대한민국 전체 순자산의 46.1%를 가지고 있어요. 동네 사람 10명 중 1명이 동네 전체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위치가 보이시죠? 혹시 생각보다 아래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생각보다 위에 있어서 안심이 되시는 분, 두 경우 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해요. 왜냐면 이 계층 구조가 지금 통째로 흔들리려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본론이에요. AI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챗GPT, 인공지능,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 뉴스에서 숱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은퇴했거나 곧 은퇴하는데 일자리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생각, 지금 바꾸셔야 해요. AI가 일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AI는 돈의 흐름을 바꿔요. 그리고 돈의 흐름이 바뀌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바뀌어요.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 챗GPT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똑똑한 비서예요. 질문하면 답해주고, 글 써달라면 써주고, 번역해달라면 번역해줘요.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 업무들이 AI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콜센터, 서류 작성, 번역, 회계 보조. 이런 일들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다음 단계가 AI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라는 말이 낯설죠.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지금 AI는 질문하면 답해줘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달라요. 내가 이번 달 가계부 정리하고 낭비되는 항목 찾아서 절약 방법까지 알려줘라고 하면 혼자서 다 해요.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까지 가져와요. 사람 없이요. 이게 기업에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회사에서 10명이 하던 일을 AI 에이전트 하나가 해요. 비용은 10분의 1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입해요. 그러면 그 10명은요?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이 사라져요. 소득이 사라지면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경기가 위축돼요. 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 주식, 예금 금리, 전부 영향을 받아요. 이게 13년 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AGI예요. AGI는 인공일반지능이라고 해요. 지금 AI가 특정 분야에서만 뛰어나다면 AGI는 모든 분야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AI예요. 의사보다 진단을 더 잘하고, 변호사보다 법률 해석을 더 잘하고, 투자 전문가보다 투자 판단을 더 잘해요.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이게 10년 안에 온다고 해요. 일부는 35년이라고 해요. AGI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노동이에요. 내 시간과 능력을 팔아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AGI가 모든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면 노동의 가치 자체가 흔들려요. 일하지 않아도 물건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연구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와요. 그 세상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노동을 가진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AI를 소유한 사람에게, AI 인프라를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그 변화에 올라탄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가요. 이게 왜 여러분 이야기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예금, 아파트, 연금. 이것들이 AI 혁명 앞에서 어떻게 될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은행 예금이에요. 지금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 안팎이에요. 1억을 맡기면 1년에 세후 250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이에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34%예요. 사실상 돈이 녹고 있는 거예요. 근데 AI 혁명이 본격화되면 이 구조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AI로 인해 산업 구조가 바뀌고 대규모 실업이 생기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요.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이자는 더 줄어요. 일본을 보세요. 30년 동안 금리가 0%에 가까웠어요. 은행에 돈 맡겨봤자 이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 사이에 물가는 올랐어요. 은행에 가만히 넣어뒀다가 실질적으로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요.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다음은 부동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2020년 이후 경험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본격 확산되면 재택근무가 완전히 정착돼요. 사무실이 필요 없어지고 굳이 서울 가까이 살 이유가 줄어요.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 가까이 산다는 개념이 흔들려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역전될 수 있어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값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서울에 일자리가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제가 바뀌면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도 다시 계산해봐야 해요. 물론 모든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무조건 오를 거라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지금 받고 계시거나 곧 받을 분들 많으시죠. 근데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요.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요. 기금이 빨리 고갈될 수 있어요. 이미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AI 혁명이 가속화되면 그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연금 하나만 믿고 노후를 설계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무섭죠? 저도 처음에 이 데이터들을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이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오히려 기회예요. 2020년 벼락거지 사태를 기억하세요? 그때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움직인 사람은 자산이 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이번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계층별 전략이에요. 내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코딩 배우라는 얘기 안 해요. 스타트업 차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살아온 경험,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1구간, 2구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순자산 1억 6천만 원 미만인 분들. 지금 가장 급한 건 두 가지예요. 빠져나가는 돈을 막는 것, 그리고 잠들어 있는 돈을 깨우는 거예요. 퇴직금이나 목돈이 은행 통장에 그냥 들어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해요. 연 3% 예금 금리로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이에요. 근데 물가가 34% 오르면 실제로는 돈이 녹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현실적인 첫 번째 행동은
배당주 ETF나 채권 ETF로 일부를 옮기는 거예요.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여러 우량 기업에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삼성전자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 100개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배당금이라는 이자처럼 돈이 들어와요. 두 번째로 AI 관련 ETF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직접 AI 회사를 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AI 혁명의 핵심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회사들을 담은 ETF에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적립하는 거예요. AI가 세상을 바꿀수록 그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가요. 내가 AI를 못 써도 AI로 돈 버는 회사에 투자하면 돼요. 3구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순자산 1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 이 구간의 핵심 문제는 집에 자산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없어요. 이걸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택연금이에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거예요. 집을 파는 게 아니에요.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처럼 매달 돈이 들어와요. 3억짜리 집에 사시는 65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8,0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의 일부를 매달 AI 관련 ETF에 적립하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씩 10년을 적립하면 수익률 연 7% 기준으로 원금의 2배가 돼요. 은행 예금으로는 절대 안 되는 숫자예요.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일부를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조예요. 4구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순자산 3억 원에서 6억 원. 이 구간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증여와 내 노후 사이의 균형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지금 5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한꺼번에 넘기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나와요. 세금 내는 것 자체가 계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해요. 부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AI 혁명으로 부부동산 전체가 흔들릴 때 자산 전체가 흔들려요. 부부동산 60%, 금융자산 30%, 현금성, 자산 10% 정도의 분산 구조로 가져가는 게 이 구간에서 안정적인 방어 전략이에요. 금융자산 안에 AI 관련 ETF를 1020% 편입하는 것만으로도 AI 혁명의 과실을 나눠받을 수 있어요. 5구간, 6구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순자산 6억 원 이상. 이 구간은 자산을 지키고 이전하는 전략이 핵심이에요. AI 혁명이 가져올 세법 변화, 부부동산 시장 변화, 금융시장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읽어야 해요. 챗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면 예전엔 전문가한테 상담비 내고 들어야 했던 세금 절약 방법, 증여 전략, 자산 재배치 시나리오를 5분 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최종 결정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지만 AI로 미리 공부하고 가면 훨씬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거예요. AI 혁명으로 자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클 때 현금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아요. 없는 사람은 버텨야 해요. 자, 이제 마무리로 가볼게요.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압축하면 이래요. 2025년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예요. AI 혁명은 예금, 부부동산, 연금의 전제를 흔들고 있어요. 내 구간을 알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만이 이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지금 바로 메모장을 여세요. 집 시세에서 대출 빼고 예금 더하고 기타 자산 더해서 순자산을 계산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6구간 중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지도 없이 길을 찾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1997년 기억하세요? IMF가 터졌을 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외신들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웃집 사람이 금반지를 들고 나왔어요.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랐어요. 그리고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어요. 세계가 놀랐어요. 여러분 세대가 그걸 해낸 세대예요. 그때도 아무도 예상 못한 파도가 왔어요. 그때도 무서웠어요. 근데 버텼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일어섰어요. 지금 오는 AI의 파도, 무섭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IMF도 버텨낸 분들이에요. 이번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단, 이번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파도의 방향을 읽고 올라타야 해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챗GPT를 처음 써보는 방법부터 ETF 계좌 여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보다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 박정수 씨처럼 벼락거지 시즌을 또 겪으실 건가요? 아니면 AI의 파도에 올라타실 건가요?